15년의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제 경험과 생각을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신다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 아이고, 내 새끼야.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르지? 젊었을 때는 항상 남들 눈치 보느라 바빴던 게 기억나. 이제 혼자 살면서 말이야. 정말 축복이야. 아무에게도 보고할 필요 없이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게 말이야. 예를 들어 며칠 전엔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찹쌀떡이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게?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지. 갓 전엔 찹쌀떡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아침 식사로 그 따끈따끈한 떡을 먹을 수 있었어. 이런 게 호사 아니겠어? 또 어떤 날은 한낮에 갑자기 옛날 영화가 보고 싶어질 때도 있어. 누구와 상의할 필요 없이 그냥 텔레비를 켜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아 영화를 보면 돼. 이런 자유야말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지. 식사는 어떻고?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황홀해. 오후 5시에 콩나물국이 먹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 점심으로 새로운 나물 요리를 해먹고 싶으면 아무도 밥과 국을 원한다고 얼굴을 찌푸리지 않아. 이런 자유는 삶의 모든 면에 적용돼. 내 마음대로 집을 꾸밀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심지어 하루 종일 잠옷차림으로 집안을 돌아다닐 수도 있지. 마치 매일이 백지 같아서 내가 직접 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거야. 평화와 고요예야. 진정한 평화와 고요를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모를 거야. 혼자 사는 삶이 내게 그걸 선사해줬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야. 얼마 전 오후에 일이 기억나. 베란다에 앉아 정원의 새들을 보고 있었어. 고요함은 오직 새들의 적임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로만 깨졌지. 그 순간 너무나 깊은 평화를 느꼈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이런 고요함 덕분에 삶의 작은 것들을 감사히 여길 수 있게 됐어. 아침에 커피 향기,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 좋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햇살의 따스함. 단순하지만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지.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도, 큰 목소리의 대화 소리도,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도 없어. 그저 나와 내 생각들 뿐이야. 지나간 하루를 되새기고 다가올 날을 꿈꾸면서 말이야. 이 평화는 가장 힘든 순간에도 도움이 돼. 불안하거나 걱정될 때면 그저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쉬고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거야. 마치 내 안의 안식처 같아. 거기서 나는 재충전하고 균형을 찾을 수 있어. 개인적 성장과 자아 발견 있잖아. 내 사랑하는 아이야. 배우고 성장하기엔 결코 늦은 때가 없어. 혼자 사는 삶이 나에게 준 기는 내 나이에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나 자신을 재발견하는 거였어. 예를 들어 난 항상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시도해볼 시간이나 용기가 없었어. 이제 나만의 시간이 많아져서 캔버스와 물감을 사기로 했지. 처음엔 좀 겁이 났다고 고백할게. 하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어. 오늘날 우리 집엔 내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있고 각각의 그림이 내 자아 발견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정원 가꾸기도 마찬가지야. 늘 식물을 좋아했지만 진심으로 헌신해 본 적은 없었어. 이젠 작은 정원이 내 자랑거리가 됐지. 다양한 식물에 대해 배웠고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알게 됐어. 심지어 요리에 쓸 허브도 기르기 시작했어. 이렇게 단순한 일이 얼마나 큰 만족감과 배움을 줄 수 있는지 놀라워. 하지만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아. 혼자 사는 삶은 내 인생, 내 가치관, 내 신념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줬어. 더 많이 읽고 명상하고 이전에는 그냥 받아들였던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지. 마치 나 자신을 다시 알아가는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엔 오직 세월만이 줄 수 있는 지혜와 함께 말이야. 어느 날 밤 오래된 사진첩을 보며 몇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 감정의 여정이었지. 추억을 되살리고 인생에서 내가 했던 선택들을 되돌아보면서 전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나로 이끌어준 거라는 걸 깨달았어. 이런 성찰이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와 수용의 마음을 가져다 줬어. 환경에 대한 통제력, 아이고 내 새끼야. 자신의 공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혼자 살면 집이 진정한 의미의 당신의 왕국이 되고 당신이 그곳의 절대 군주가 되는 거야.
거실을 새로 꾸미기로 결심했을 때가 기억나. 난 항상 화려한 색상을 좋아했지만 고인이 된 내 아내는 더 중성적인 톤을 선호했거든. 이제 난 항상 동경던 깊은 파란색으로 한 벽을 칠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들을 벽에 걸고 내 마음대로 책을 정리했어. 심지어 독서할 때 쓰는 특별한 공간으로 리클라이너 의자도 샀지. 부엌에선 모든 걸 내 방식대로 정리했어. 냄비들은 내가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정확히 놓여 있고 양념들은 모두 손이 닿는 곳에 있어. 최근에 새로 빠져든 취미인 집에서 빵 굽기를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마련했지. 침실은 어떻고? 아, 그곳은 내 안식처야. 항상 좋아했던 체크문의 이불을 골랐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오래된 스탠드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어. 심지어 내가 직접 그린 그림을 벽에 걸었지. 모든 세부 사항이 나를 반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장식에 관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 기능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 손님방을 작은 서재로 바꿨어. 거기엔 내 컴퓨터가 있어.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곳이지. 그리고 퍼즐을 맞추는 테이블도 있어. 그곳은 내 정신을 단련하는 공간이야.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뭐게? 내가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거야. 협상할 필요도,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구 배치를 바꾸고 싶다면 그냥 하면 돼. 이런 자유가 내 삶에 대한 놀라운 통제감을 가져다 줘. 재정적 독립 예야. 혼자 사는 삶은 나에게 재정과 독립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 알겠지만 혼자 살 때는 모든 원화가 중요해. 그러다 보니 지출에 대해 더 신중해지게 돼. 예를 들어 난 상세한 월간 예산을 짜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솔직히 좀 어려웠어. 전에는 돈 관리에 그다지 조직적이지 않았거든. 하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했지. 오늘날 난 각각의 항목에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이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통제감과 안정감을 줘. 가장 놀라웠던 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절약했는지였어. 거의 보지도 않던 케이블, TV 구독을 취소했을 때가 기억나. 대신 훨씬 저렴한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했지. 그 차액으로 매달 조금씩 모으기 시작해서 오래된 꿈인 제주도 여행을 실현할 수 있었어. 또 배운 것은 비상금의 중요성이야. 혼자 살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 매달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 작년에 갑자기 냉장고를 교체해야 했을 때 그 돈을 모아둔 게 정말 다행이었지. 하지만 알아? 가장 보람 있는 건 내가 정말 행복해하는 일에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가족을 부양할 걱정이 없으니 내 취미와 관심사에 투자할 수 있어. 기타를 사서 온라인으로 레슨을 받고 있어. 또 항상 하고 싶었던 요리 강좌도 신청했지. 이런 작은 사치가 내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줘. 그리고 이런 재정적 독립이 주는 평온함을 빼놓을 수 없지. 밤에 잠들 때 모든 청구서가 제때 납부되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식탁에 음식이 있다는 걸 알서 잠드는 것. 그것도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낸 거라는 걸 아는 것. 그 느낌이 정말 멋져. 정신 건강의 향상 내 사랑하는 아이야. 혼자 사는 삶은 내 정신 건강의 진정한 치유제가 되었어. 알겠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압박과 기대에서 벗어나면 정말로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어. 명상을 시작했을 때가 기억나. 처음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일과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어. 매일 아침 베란다에 15분 동안 앉아 깊게 숨을 쉬고 생각을 흐르게 해. 이렇게 하면 하루를 더 차분하고 명확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 또 발견한 것은 글쓰기의 힘이야. 예쁜 노트를 사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거기에 내 생각, 걱정, 기쁨, 꿈을 적어. 마치 언제나 내 말을 들어줄 준비가 된 친구가 있는 것 같아. 판단 없이 말이야. 때때로 예전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놀라워. 혼자 사는 삶은 또한 나에게 맞는 일과를 만들 수 있게 해줬어. 예를 들어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내 기분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어. 다른 사람들의 일정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 정말로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귀 기울일 수 있지. 그리고 알아? 고독의 순간을 즐기는 법도 배웠어. 처음에는 솔직히 가끔 외롭다고 느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순간들이 성찰과 자기 이해를 위한 귀중한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지. 이제 외로움을 느낄 때면 책을 집어들거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그냥 공원을 산책하러 나가.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내 웰빙에 큰 차이를 만들어. 물론 모든 날이 완벽한 건 아니야. 가끔은 여전히 슬프거나 불안할 때도 있어. 하지만 다른 점은 이제 이런 감정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도구와 공간이 있다는 거야. 필요하다면 울 수도 있고 조용히 있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누구를 방해할 걱정 없이 말이야. 관계의 강화에야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혼자 사는 삶이 실제로는 내 인간관계를 많이 개선시켰어. 왜 그런지 알아?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을 만날 때는 의무나 편애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만나고 싶어서 만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매주 목요일 오후에 공원에서 친구들과 만나 바둑을 둬.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순간이지. 우리는 이야기하고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매일 보는 게 아니니까 항상 나눌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야. 자식들과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특별해졌어. 주말에 나를 방문하는데 그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음악을 듣고 때로는 거실에서 즉흥적으로 노래방을 하기도 해.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지. 또 재미있는 건 오랜 친구들, 더 자주 연락하게 됐다는 거야. 젊었을 때 친구들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어진 그 친구들 말이야. 그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그래, 진짜 종이에 쓴 편지 말이야. 답장을 받고 옛 추억을 되살리는 게 정말 큰 기쁨이야. 새로운 친구 관계는 어떻고? 그것도 꽃피고 있어.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 거기서 멋진 사람들을 만났는데 책에 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우리는 흥미진진한 토론을 하고 때로는 모임 후에 커피를 마시러 나가기도 해. 하지만 알아? 가장 아름다운 건 뭐게?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는 거야. 전에는 가끔 원하지 않아도 사교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고 느꼈어. 이제는 내 시간을 어떻게 누구와 보낼지 신중하게 선택해. 그리고 그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 그리고 기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 카카오톡 사용법을 얻고 이제는 다른 지역에 사는 내 동생과 영상통화를 해. 마치 같은 방에 있는 것 같아. 독립성과 자신감 내 사랑하는 아이야. 혼자 사는 삶은 마치 인생 학교 같아. 매일 새로운 걸 배우지. 그리고 알아? 내가 가장 많이 배운 건 나 자신을 믿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신뢰하는 거야. 부엌 수도꼭지가 새기 시작했을 때가 기억나. 과거에는 바로 수리공을 불렀을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고쳐보기로 했어. 인터넷에서 몇 개의 영상을 보고 필요한 도구를 사서 몇 번의 시도 끝에 솔직히 좀 좌절도 했지만 문제를 해결했어. 그때 성취감이 정말 대단했어. 또는 더 복잡한 요리를 배우기로 결심했을 때 말이야. 간단한 요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어. 오늘날 내가 만드는 김치찌개는 가족들의 자랑거리야.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누군가를 실망시킬 걱정 없이 새로운 맛과 기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독립성은 삶의 모든 면으로 확장돼. 재정 관리하는 법, 집에서 작은 수리하는 법, 컴퓨터 문제 해결하는 법을 배웠어. 극복한 모든 도전이 자신감의 주사와 같아. 그리고 알아 뭐가 가장 흥미로운지? 이 자신감이 삶의 다른 영역으로 넘쳐 흘러. 내 의견을 표현하는데 더 자신감이 생겼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심지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도 더 자신 있어졌어. 마치 일상의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어. 항상 가보고 싶었던 시골 마을을 선택했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좀 걱정됐어. 혼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뭔가 잘못되면 어쩌지? 하지만 알아?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경험 중 하나였어. 내 페이스대로 마을을 탐험하고 현지 주민들과 대화하고 지역 음식을 맛봤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도 세상을 모험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 증명했다는 거야. 이런 독립성은 또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가르쳐 줬어.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독립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지. 진정한 독립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은 때를 아는 거야. 소소한 즐거움의 재발견, 얘야. 혼자 사는 삶은 나에게 삶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해줬어.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 종종 지나치는 그 작은 순간들 있잖아. 이제 그것들을 진정으로 감상할 시간이 생겼어. 예를 들어 여유로운 아침 식사의 즐거움, 일찍 일어나 신선한 커피를 내리고 동네 빵집에서 산 따끈따끈한 빵을 가져와서 베란다에 앉아 일출을 감상해. 이건 나만의 순간이야. 평화롭고 사색적인 시간이지. 하루를 좋은 기분으로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또는 좋은 책을 읽는 단순한 행위. 창가 근처에 편안한 의자가 있는데 거기서 매혹적인 이야기에 푹 빠져 몇 시간을 보내. 때로는 뒤뜰나무 가지에 은새를 관찰하느라 독서를 잠시 멈추기도 해. 이런 순간들이 순수한 기쁨과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정원 가꾸기는 내가 재발견한 또 다른 소소한 즐거움이야. 집 뒤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거기서 몇 가지 허브와 꽃을 기르고 있어.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고 내 노력으로 무언가가 자라는 걸 보는 만족감. 이 모든 게 설명하기 어려운 성취감과 평화를 가져다 줘. 그리고 산책, 매일 저녁 동네를 한 바퀴 돌아. 집들의 변화를 관찰하고 계절에 따라 꽃피는 나무들을 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어. 이건 신체 운동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 사회 및 자연과 연결되는 시간이기도 해. 또 하나 감상하는 법을 배운 건 침묵이야. 때때로 그냥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도 켜지 않고 집과 거리의 소리를 들어.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 나무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짖는 소리. 이런 고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활력을 주는지 놀라워. 요리도 내가 재발견한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야. 나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맛과 레시피를 시도할 수 있게 해줘. 때로는 특별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 오후 내내 부엌에서 보내기도 해. 그저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즐거움 때문에. 그리고 맛있게 되면 그 만족감은 2배가 되지. 그리고 알아? 혼자 있는 것 자체를 즐기는 법도 배웠어. 혼자 있는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어.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시간, 삶에 대해 성찰할 시간, 그저 존재할 시간 말이야. 이런 순간들에 종종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곤 해. 마지막 성찰 이 나이에 혼자 살면서 매일이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라는 걸 깨달아. 물론 도전도 있어. 때로는 외로움이 무겁게 느껴지고 집안일이 끝이 없어 보이는 날도 있고 가끔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누가와 나누고 싶어지기도 해. 하지만 알아, 이런 도전들도 기회야. 외로움은 나 자신의 동반자가 되는 법, 내 자신의 회사를 즐기는 법을 가르쳐 줬어. 집안일은 운동과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되었지. 그리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 글쎄, 나 자신과 그것들을 나누는 법을 배웠어. 그래서 더 소중히 여기게 됐지. 혼자 사는 삶은 나에게 회복력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유능하다는 걸 배웠지. 해결한 모든 문제, 새로 배운 모든 것, 충실히 살아낸 매일이 개인적인 승리야. 또한 감사함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어.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건강에 감사하고, 멀리 있어도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 대해 감사하고, 이 인생의 시기를 이렇게 풍성한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해. 그리고 알아, 뭐가 가장 아름다운지. 다시 시작하기에, 자신을 새롭게 만들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매일이 백지야. 내 인생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쓸 수 있는 새로운 기회지.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롭다는 뜻은 아니야. 어떻게 살지, 누구와 어울릴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야.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지. 그러니까 내 아이야, 언젠가 혼자 살게 된다면 기억해. 그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야. 자아 발견의 모험, 개인적 성장의 모험, 모든 뉘앙스에서 삶을 감상하는 모험 말이야. 그리고 항상 기억해. 삶은 너무 소중해서 밤만 살 수는 없어. 매 순간이 선물이고 모든 경험이 보물이야. 충실히 살고 깊이 사랑하고 자신을 포함해서
삶이 매일 제공하는 작은 기쁨에 경이로워하는 걸 절대 멈추지 마. 결국 나이가 청춘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정의한다고 하잖아. 그리고 혼자 사는 삶. 글쎄, 그건 그 젊고 모험적인 정신을 항상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일지도 몰라. 이제 내 이야기를 마치며 너에게 한 가지 조언을 더 하고 싶어. 삶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하지만 그게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그것을 포용해. 왜냐하면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변화가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을 열어주기 때문이야. 혼자 살게 되는 것도 그런 변화 중 하나일 수 있어.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 자신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열정을 찾고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야. 그리고 혼자 산다고 해서 고립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야.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어. 가족, 친구들과 더 질 높은 시간 보낼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지.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법,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 그렇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충만해질 거야. 내 이야기가 너에게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 삶의 어느 단계에서든 특히 혼자 살게 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그 여정에서 네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길 바라. 그 이야기는 분명 아름답고 독특할 거야. 마치 너처럼 말이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이야. 삶을 사랑하고 모험을 즐기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길 바라. 그리고 무엇보다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니까.